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러셀의 조인병천입니다. 선생님은 현재 러셀, 대치, 그 다음에 강남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메가스터디 인강에서 10년 동안 논술 인강을 했었고 2011년에서 201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김영편입에서 논술 인강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목동 토마스 아카데미의 대표 강사, 그 다음에 리드스는 하이논술 부천에서 국어논술 학원에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가 아마도 수능이 딱 끝나기 전이나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야씨 좀 있으면 연대 시험인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저 아저씨 거 한번 들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겠죠. 논술 강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옆에다가 조인병천 한번 치면은 네이버에 영상에 겁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1년에서 2018년도까지 연세대학교 합격자 전체 1위 김영편입과 메가스터디 전체를 의미합니다. 뭔 말이야? 꽁 잡는 게 메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연세대학교 논술 누가 가장 정확히 하느냐, 신입학 전형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형에서도 선생님이 압도적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편입은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두 개 가지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원하는 대학에 보내줄까에 대한 고민에 찬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논술을 가르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오랫동안 가르쳤고 그 중에 특히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이 최상위 대학의 논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연세대학교가 요구하는 게 저런 거구나. 심지어는 메가스터디의 주요 인강 선생님들 중, 그 다음에 강남 메가스터디 예전에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논술 강사가 됐다라고 하니까 논술 강사들은 선생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논술계 아모나이트, 논술계 삼엽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냐? 오랫동안 가르쳤고 여전히 버티고 있구나 저 인간이. 그렇죠. 버티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놈이 잘 가르치는 놈이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한 건 현재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예전부터 논술을 오랫동안 가르쳤고 압도적 합격자가 많았다. 특히 연세대학교는 뭐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연세대학교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은요, 연세대학교가 요구하는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입도 마찬가지고 편입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연대는 딱 논술은 뭐밖에 없느냐? 비교하세요, 해석하세요, 비판하세요. 요거밖에 없어. 뭐 이게 3자 비교, 두 개 비교하는 것도 있고, 사회열 같은 경우 해석, 문학작품과 도표 해석하는 거. 비판, 비판은 특정한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의 관점을 비판하거나 보기를 주고 보기의 내용에 대한 평가라거나 문학작품이나 자료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형식 말고는 연세대학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것 때문에 내일 모레가 쉬운데 뭐하지? 복잡하게 배울 필요 하나도 없어. 내가 여러분 제 기초인강을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기초인강을 보면은 나는 딱 두 가지만 가르친다고요. 이게 비교든 해석이든 비판이든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주어, 그 다음에 수어에 대한 분석, 주어의 구체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로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연대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제, 그 다음에 요약, 추론은 두 개야. 비교, 해석, 비판. 요 유형이고. 요거는 논술 문제는 요약이 있고 비교가 있고 해석이 있고 비판이 있구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은 난 딱 두 가지. 이걸 문장집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문장 구성의 원리. 바보탱이 탱탱이 가는 이상 모르지 않죠. 모든 논술은 모든 논술 문제는 주제어가 주어가 되고 논술 지문을 봤을 때 관점이 수로가 돼. 그래서 먼저 주어 찾으세요, 수로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주제 찾고 주제에 대한 관점을 찾아. 이때 주제에 대한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을 본문에서 갖고 오세요. 여기 요약이야. 그리고 주제에 대한 관점, 요 관점의 차이를 네가 설명할 수 있겠니?를 묻는 게 바로 비교야. 그리고 특정한 관점에서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분석할 수 있겠니? 이게 해석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의 관점을 비판할 수 있니? 혹은 아까 해석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관점에서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네가 평가할 수 있겠니? 즉 다시 정리하면 주제, 요약, 비교, 해석, 비판. 근데 중요한 건 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도 이러한 논제의
유형 어디 갔어? 논제의 사유형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심플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러면 이런 거잖아. 아, 요약은 이런 구성에 따라 이렇게 독해하면 되겠네. 비교도 이런 구성에 따라 이렇게 독해하면 되겠네. 해석도 이런 구성에 따라서 즉 모든 논술 문제의 구성은 아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된 구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니까 얼마나 편해. 심플하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괜히 복잡하게 이거 잘 모르면 복잡하게 가르치죠. 논술은 쉽고 정확하게.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고 정확하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막판에 여러분들이 독해력 자체는 증강시킬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독해력 자체는 증강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무엇을 독해하고 무엇을 독해하지 말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독해 과정이 논술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변형할 수 있겠는가? 이것만 이해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겠죠. 자, 모든 시험은 막판에 얼마나 집중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말이죠. 당일치기, 초치기, 분치기 역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 전까지 준비하지 못했다면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어. 일단 저지르고 봤는데 지금 뭔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경외시 모두 마찬가지야. 그러한 어느 대학이든 간에 쉽게 내가 문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독해하는 방식과 그 독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글을 쓰는 방식을 한다면 그게 뭐야? 자, 논술의 사유형에 따라서.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쓰는 방식은 문장집의 공식. 문장집의 공식이라는 게 뭐야? 문장의 구성의 원리와 그 다음에 문장 자체를 분석하는 원리 두 개만 알면 여러분은 어떤 글이든지 간에 그 구성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다. 자, 1, 2관지라는 말 알죠?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갖다 꿰뚫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어느 대학이든 특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요구 조건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는 비교, 해석, 비판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서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합격자의 글들이 있습니다. 이 합격자의 글을 보고 아 그러면은 이때에 이 글이 합격을 했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의 글을 쓰는 기준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러셀 대체에서는 7일 시험이니까 5일 6일 날 10시부터 4시 반이고요. 거기서 논제 4개 다룹니다. 그 다음에 부천 리드 수능 하이 논술에서는 4, 5, 6 이렇게 3일 동안 저녁 6시에서 10시 예, 역시 논제 4개를 다룹니다. 6개는 꼬나 6개. 6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선생님의 강의는 지금 네이버 TV, 유튜브에 조윤병천 치면 거기에 겁나게 많이 있어. 오늘이 지금 11월 며칠이야? 17일이니까 나머지 기간에도 연세대학교와 또 주요 대학교에 인강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강을 보고 아 연세대학교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경희대학교는 한양대학교는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라는 걸 익힌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압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글을 잘 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에서 비춰볼 때 힌트를 얻었겠지만 압도적으로 잘 쓰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연세대학교 합격자가 8명, 합격자 8명 배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다른 강사들이 텍스트를 보고 일반적으로 모든 주요 대학들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뽑을 거를 가르칠 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핵심적인 내용을 뽑는 건 1차적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뽑는다는 건 뭘 의미해? 내가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했다. 독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논술 배우지 않아도 다 독해해. 그 우리의 변별력을 강화시켜주는 건 뭐야?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해.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 혹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낸다. 무슨 종교도 아니고. 맞습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낸다는 건 뭘까를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익히면 될 거다. 아시겠죠? 자, 요 강의에 대한 문의는 대치러셀에 여러분이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파이널은 대치러셀, 강남러셀, 그 다음에 리드 수능 하이논술 부천에 있는 학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부천은 032-329-6556
이렇게 아마 기억력이 맞을 거야. 그쪽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능 최선을 다하시고 수능 끝난 다음에 뭘 하지? 조현명 전 선생님의 논술을 통해서 내가 연세대학교 기표 있고 붙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학원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권 지역은 리드스나 하이논술로, 서울권은 대치로셀로 오시면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한 점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쳐서 선생님 강의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는지요. 기초인강과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채점 기준에 해당되는 인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내주시면은요. 내가 그걸 이렇게 댓글로 보내주니까 그걸 보고 미리 연세대학교 논술의 특징을 감을 잡고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오케이? 지금까지 대치로셀 부천 리드스는 하이논술의 조현평천이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